서학개미의 꿈은 미국 주식시장에서의 수익이겠죠. 현재 주식 흐름부터 이슈까지 한 큐에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시각 조금 전 개장한 미국 증시 상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간밤 3대 지수는 이 관망세가 짙어지면서 혼조세를 보였는데요. 오늘 다우존스는 0.52% 오른 42,134선에 출발하고 있고요. 이어서 나스닥 지수도 살펴보겠습니다. 나스닥 지수 역시 1%대 크게 오르면서 18,261선 지나갑니다. 끝으로 S&P 500 지수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0.62% 오르고 있네요. 5,757선 지나갑니다. 지금 미국 현지에서는 어떤 이슈들이 핫하게 떠오르고 있을까요? 오늘도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사남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중요한 일정들이 많은 상태인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주목해야 할 일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 오늘 같은 경우는 여러 연준위원들의 연설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일단 보우만 연준위원과 파월 연준의장은 이미 연설을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윌리엄스 연준은행 총재와 그리고 마이클 바 부의장이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마이클 바 부의장 같은 경우는 사실 이번에 하는 연설 자체가 은행에 대한 규제안이 포함되어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꼭 보셔야 될 지표다라고 생각이 좀 들고요. 그에 이어서 옐런 재무장관의 연설 그리고 카시카리 총재까지 연설을 마치게 되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오늘 나온 지표들도 발표가 되었는데요. 자, 일단 연속 실업 상청 건수가 예상치를 상회했습니다. 현재 사람들이 직장을 찾는데 조금 어려움을 겪는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내구재 수주와 그리고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요. 내구재 수주 물가 자체가 예상치를 조금 많이 뛰어넘은 수치가 나왔습니다. 그게 의미하는 것은 현재 미국의 소비가 여전히 굳건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고 나서 GDP에 대한 잠정치치 발표가 일단 3%로 예상대로 나왔다고 할 수 있을 것 같고, 신규 실업 상청 건수는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사람들이 해고가 조금 더 늘어나는 것을 막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 파월 의장의 연설과 또다시 공개되는 경제 지표에 따라서 이 시장의 방향성을 잘 지켜보셔야겠습니다. 간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공개됐습니다. 좋은 실적이 나오면서 국내 반도체주들도 오늘 좋은 흐름 보여줬는데요. 어떻게 실적이 나왔길래 이렇게 좋은 영향이 있었던 걸까요? 네, 현재 모든 반도체 섹터가 반등하고 있고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16%가량 상승했으며 어제 삼성 같은 경우는 인터뷰를 통해서 좋은 의견을 발표를 하기도 했었는데요. 자, 일단 마이크론 같은 경우는 매출과 EPS 양쪽에서 예상치를 뛰어넘었습니다. 매출은 7.75 빌리언 달러가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7.65 빌리언 달러를 뛰어넘은 수치가 나왔고요. EPS도 1.18이 나와주면서 예상치였던 1.11을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여기에 이어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것은 가이던스인데요. 자, 가이던스가 일단 가장 중요한 건 매출과 EPS인데 양쪽 다 예상치를 약 30%, 20%가량 뛰어넘은 수치가 나오게 됐고요. 또한 마진율이 굉장히 좋았는데요. 일단 마진율이 39.5%라는 어마어마한 수치가 나왔습니다. 자, 일단 마진율 같은 경우는요. 일단 39.5%가 나오게 되면서 예상치가 36% 언저리였던 거를 3%나 뛰어넘는 수치가 나왔는데요. 일단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일단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은 마이크론 관련해서 이번에 나왔던 HBM에 관련된 메모리에 대한 매물 자체가 다 솔드아웃이 됐다라고 얘기가 어닝콜에서 나올 정도로 2024년에서 2025년으로 이어지는 구간의 메모리 판매는 사실상 수요가 꽉 찼다라는 얘기를 발표를 하기도 했고요. 네, 이런 부분들에 이어서 이번에 기록적으로 좋았던 낸드 플래시 관련된 메모리 매출과 그리고 SSD 판매가 처음으로 분기 매출 10억 달러를 초과하면서 기록적인 성과를 기록했다라고 소식을 발표를 하게 됐습니다. 네, 마이크론의 어닝 서프라이즈가 우리 시장에서도 좋은 영향을 줘서 참 다행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픈 AI에는 아쉬운 소식이 있습니다. 오픈 AI의 핵심 인물 중 한 명인 미라 무라티 CTO가 회사를 떠난다고 하는데요. 최근 오픈 AI의 고위 관계자들이 임원들이 퇴사를 연이어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네, 맞습니다. 챗GPT의 어머니라고 불리는 미라 무라티마저도 회사를 떠난다는 소식이 전달이 됐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에 가장 커다란 영향을 준 것은 결국 오픈 AI의 영리법인 전환 작업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좀 드는데요. 무튼 이런 영리법인 전환 작업을 통해서 알트만에게 약 지분 7%, 1빌리언 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지불할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오긴 했지만
일단 그 전에 앞서서 무라티 CTO 같은 경우는 샘 알트만이 쫓겨났을 때 당시 임시 CEO를 맡았던 인물이고 사실 비영리 단체를 추구하고자 하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미지 생성 모델 달리 등 주요 제품 출시에 핵심적 역할을 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사실 최근 오픈AI에서 창립 멤버를 비롯해 주요 인사가 잇따라 사퇴를 내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는 존 슐먼 공동 창립자가 회사를 떠나서 엔스로픽에 들어갔고요. 그리고 지난 5월에는 어떻게 보면 반란을 주도했던 일리아 슈케버 공동 창립자가 퇴사해서 SSI를 설립하기도 했었죠. 일단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주요 이유로 이어지는 건 결국 영리 기업화에 대한 반발이며 예전부터 비영리 기관을 좀 더 주장했던 인물들 사이에서 사실 불협화음이 나오고 있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정점은 이번에 샘 올트만이 쫓겨났다가 다시 들어오는 과정에서 가장 많이 불거졌다라는 평가가 있었고 그로 인해서 아마 이런 부분들 사이에서 갈등이 일어나면서 많은 주요 인물들이 그만두지 않았나라는 이야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네, 정말 많은 분들이 회사를 떠났네요. 회사는 사람이 참 중요한데 앞으로 오픈 AI가 어떻게 변화될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이제 스마트폰을 넘어 스마트 안경이 등장했습니다. 메타가 스마트 안경인 오라이언을 공개했는데요. 이게 스마트폰을 뒤이을 디바이스다라는 평가가 나오는데 어떤 기능이 있길래 이렇게 좋은 극찬이 나오는 걸까요? 네, 현재 메타버스 같은 경우는 이름도 메타버스로 바꿀 정도로 메타버스에 현재 커다란 노력을 하는 모습을 나오고 있는데 이 가운데 안에서 차세대 VR, AR 안경 시제품인 오리온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번에 커넥트 2024를 개최하면서 감쪽 같은 AI 더빙도 발표를 했지만 가장 중요한 퍼포먼스는 바로 이 오리온에 대한 발표였는데요. 이 오리온 같은 경우는 사람들을 더 끈끈하게 연결되게 만들어주는 스마트폰 다음에 차세대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젠슨왕 CEO와 같이 이 안경을 쓰고 서로 의견을 나누는 모습을 나와주기도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오리온을 착용해서 서로 인사를 하는 장면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정보를 보여주는 모습도 나오고 있고 여러 신경 인터페이스를 기반으로 근전도 소목 밴드를 착용해서 이 밴드가 이용자의 음성, 시선, 손동작을 추적하면서 이 기기를 컨트롤할 수 있게 되게 되는데요. 다만 이 제품은 외부에서 무선으로 연산을 처리해주는 퍽을 함께 휴대해야 되고요. 이 퍽에는 2개의 반도체가 탑재돼 스마트폰 안경 복잡한 컴퓨팅 연산을 처리해준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다만 여기에 대해서 커다란 단점이 아직 지적되기도 했는데요. 특히 오리온의 단점은 이 제품 제작에 한 대당 약 1만 달러가 드는 것으로 알려지게 되게 되면서 특히 이제 탄화규소 렌즈 제조가 큰 돈이 든다라고 하면서 단가가 내려가지 있는 이상 아마 상용화는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된다라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가격이 조금 걸리긴 하지만 저도 한번 사용해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어서 중국 소식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이 경기 부양책을 하나둘 꺼내 들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대형 국유은행에 자본을 주입하기로 했다는 소식이죠. 네, 맞습니다. 중국 쪽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관련된 부양책들을 발표하고 있는 가운데 안에서 사실 저번부터 계속 언급드리긴 했지만 은행들의 마진율이 가장 시급한 상황입니다. 사실 기록적으로 낮은 이자율을 계속해서 가지고 오는 과정에서 은행들의 수익률이 문제가 됐었고 이런 부분들을 지원을 하기 위해서 중국 쪽에서 직접적으로 돈을 빌려주는 것을 발표를 했습니다. 최대 1조 위안 약 1,400억 달러에 해당하는 자본을 투자하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발표가 됐는데요. 일단 이런 자금을 주는 것은 아니고 새로운 특별 국채 발행을 통해서 채권의 형태로 제공이 될 것이다라고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움직임 자체가 베이징이 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대형은행에 자본을 투입하시는 것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배경에 대해서 일단 굉장히 긍정적인 평가가 나오면서 현재 중국주들이 어마어마하게 오르고 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기도 했습니다. 네, 확실히 효과가 있는 정책인 것 같습니다. 끝으로 사우스웨스트 항공 관련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어떤 이슈 준비해 주셨나요? 네, 이제 사우스웨스트 항공에 굉장히 좋은 소식이 나왔습니다. 일단 사우스웨스트 항공 기준으로 추가적으로 자사주 매입을 한다는 소식을 전달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사우스웨스트 항공 같은 경우는 예전에 발표했던 1.5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자사주 매입 중에서 거의 한 절반 정도를 진행한 상황에서 이 계획을 추가적으로 돈을 더 투자를 해서 2빌리언 달러에 해당하는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겠다라고 발표를 했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들 관련해서 추가적으로 이번에 나오게 될 어닝에 대해서 상향 조정을 했다는 소식이 전달이 되게 되는데요. 그 이후에는 최근에 있었던 이번에 나왔던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문제로 인해서 여러 고객들이 사우스웨스트 항공을 대체제로 선택하게 되면서 이번에 어닝이 크게 상승했다는 지표를 발표하게 됐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미국 증시 전문 유튜버 유산남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